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들어서요, 경기 민감주의 강세 속에서요, 약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주 중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7포인트 하락한 3174로 마감이 되면서요. 3일째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도 7포인트 하락한 990으로서요. 성장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의 약세가 더 심화된 그런 모습이죠. 자, 아시아 증시는 강보합권이에요. 일본이 오늘 휴장했고요. 대만 증시가 약보합 0.00으로 마감됐고 중국 증시가 0.5% 상승 마감을 하면서요. 안정 추세가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 부분 보면은 4원 80전이 하락한 1108원 20전으로요. 상당히 약세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하향 안정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급상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장중 내내 순매수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도가 나오면서 소폭 매도죠. 135.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11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자, 전일 우리가 우려감이 심했던 선물 쪽에서는요. 2,800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어제 우려감을 해소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 봤을 때 선물 시장 쪽에서 오늘 시장을 억눌렸던 어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선물 세력들이 종합지수를 하방으로 누르려는 모습이 내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데요. 그런 부분 오늘 어느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서 내일 시장은 조금 3일 하락에 따른 좀 상승세로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5월 3일이죠.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지수를 구성된 종목군들을 한해서 공매도가 한 1년 작년 3월 달에 정지가 됐으니까 한 1년 한 2개월 만에 재개가 되는데 그러한 우려감으로 특히 성장주들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약세를 보이는데요. 자, 이제 5월 3일이면 내일이 이제 거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오히려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되는 과거 사례를 통해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우려감으로 특히 중소형 종목,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던 종목군들도 오히려 약세를 보였는데 그것이 지난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순매수가 들어온다면요. 내일부터는 오히려 조금 상승으로 반전되는 모색이 나오지 않나.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렇죠? 아침에 뺐다가 좀 강한 상승물은 빠르면 내일서부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부분에서 내일 종합지수가 좀 약세로 맞으니까 아침부터 크게 빠진다 그러면요. 오히려 한번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가 내일 조금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두 가지를 조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렸는데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고 또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테이퍼링이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아니면 내년 초나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우세하죠. 그런 부분. 또 하나, 그래서 이 부분 FOMC 회의에 대한 우려감은 크지 않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처의회 연설에서 증세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면 의회 연설에서 15년간의 2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200조 원 정도를 고소득자에 한해서 증세를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부자 1%에서 수입을 증세를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특히 나스닥 선물 지수가 우리 국내 증시 열릴 때 한 0.8%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 뭐 미국 증시, 증시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만약에 내일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뭐 보합권 이상에서만 마감이 된다라면은 우리 증시 이 선물 세력들이 전일 하방으로 봤던 것이 오늘 정리가 됨으로써 내일은 좀 상승으로 우리가 전망이 된다 해서요. 오늘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은 좀 미국 증시 보면서 조금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회원가입 문이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 이소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요, 이제 최근에 성장주, 반도체, 2차전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코스닥이 밀리면서, 소재, 부품, 장비, 중소형 종목도 약세를 보였고, 그 전,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렇죠? 지난 1월달 고점 형성한 이후에 지루한 행보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왔는데도,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지난 4월 7일인가요? 잠정치 발표하고 오늘 확정치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데 그 중에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시설 투자가 1분기에 9조 7천억으로 집계가 됐다라는 내용에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를 했다. 특히 반도체 부분 투자가 3조 5천억, 디스플레이가 7천억, 8조죠. 자, 반도체 부분이 한 8조 원 정도, 디스플레이가 7천억 정도죠. 이런 부분이면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 큰 폭의 움직임이 나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성장주들 약세, 또 코스닥 지수의 약세로 인해서 지금 힘을 발휘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좀 시장이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가 아닌가. 항상 말씀드린 주가라는 것이 절정에 양극화가 절정에 심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내일 정도 반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상승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로서요. 지금 뭐 디램 가격이 시장의 기준치 예상치보다도 상당히 좀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도요. 1분기도 좋아졌지만은 2분기도 한 2조 8천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 연간으로는 13조 원 대비. 그래서 이 기존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목표치가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한 22% 상향 조정했다 하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어제 잠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이 시설 투자를 하기로 한 거를 미리 땡겨서 하반기에 한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 또 EUV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이 EUV를 적용하는 제품을 크게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EUV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 시설 투자를 내년 거를 앞당겨서 투자한다면 장비주라든지 뭐 부품 뭐 이러한 종목군들 움직임이 지금 좋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지만은 주가는 그죠? 지금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경기, 철강, 조선, 뭐 건설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 흐름에 맞다 보니까는 지금 웬만한 뉴스 과거에는 조그만 뉴스 2차 전지나 반도체 조그만 뉴스 뭐 증설한다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그죠? 지금은 좋은 이런 기사가 나와도 호재성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 반응이 지금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이 극에 달하면은 심화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쉬고 또 못 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특히 오늘 하나머티리얼즈가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157억으로서요. 이 작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44% 증가를 하고 이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11%나 웃돌았다. 그렇죠?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1.9% 하락 마감을 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오늘 뭐 PSK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월덱스 3.6%, FST 1.5%, 테스나가 0.6% 상승했고 솔브레인이 0.2%죠.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군도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어제보다 낙폭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죠. 어제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뭐 한 10% 가까이 한 9점 몇 프로인가요? 하락 마감했고 그런 부분에서 낙폭 축소가 됐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전이 가능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반도체죠. 반도체는 종합지수가 지금 3200포인트만 올라가면은 다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1월달 고점인 3260포인트 장중 고점을 돌파를 하고 계속적인 상승 추세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도체 종목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끌고 가면서 이런 소부장 장비들도 뒤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단순히요. 지금 시장 흐름이 원체 이 경기 민감주에 붙다 보니까 조금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속상하죠. 물론 많이 올라서 수익이 크게 나 있는 상태지만은 수익이 더 많이 났다가 일부 지금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속상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시장 주도는 반도체가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한 물량은 좀 홀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물량이 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하락할 때 매수하는 관점. 특히 지금 보면은 장비주, 부품주들은 역사적 신고가를 한참 돌파하고 뭐 최근 며칠 조정 받았다 해도 뭐 올라간 폭에 비하면 크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새롭게 출발하는 거 패키징 쪽을 많이 말씀드리겠죠. 물론 패키징 쪽에서 하나마이크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만은 이 패키징 쪽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 테스나 원래 이제 네페스를 해야 되는데 네페스가 좀 1분기 실적이 그렇죠 시장 전망치보다 좀 하회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1, 4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 그때 가서 보고 고전에는 우리 테스나라든지 뭐 FST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을 좀 갖고 비중이 작으신 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그죠 우리가 한번 조금 비중을 높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기 민감주죠. 근데 참 재미있는 게요. 자, 오늘 한국조선해양, 그러니까 조선업종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LPG선 4척을 수주했다. 이거 분명히 호재성 재료입니다서 크게 올라갔는데 또 실적 발표를 했죠. 1분기 영업이익이 67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나 줄어했다. 근데 주가는 오히려 상승 마감하고 현대미포조선은 금일 4%나 넘게 떴어요. 근데 1분기 영업이익이 176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나 감소했다. 대우조선해양도 7.9%나 상승했다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40% 이상씩 감소를 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리고 또 단기에 많이 떴던 거에 대한 경계 매물도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상승.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이 이 경기 민감주 어제도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맞지만요. 항상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목이 크게 뜨면은 경계하자 한번 조정 나온다라고 했듯이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들의 매기가 너무 크게 좀 몰리고 있다 해서 조금 조정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뭐 포스코도 강보합 0.1% 현대제철 현대건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다 플러스 나는데서 저는 이 경기 민감주 뭐 조선철강 건설 뭐 해운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지금 새롭게 지금 단기 상승 따라서 지금 가격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으면서 추경매수 새롭게 노려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부담이 되고 또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지난 3월 저점 대비했어요. 성장주하고 성장주가 작년에 많이 갔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 차원으로서 지금 상승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조금 상승할 때마다 일부 수익을 챙기는 것에서 조금 비중을 뭐 한 번에 어차피 흐름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한 번에 줄이는 것은 조금 리스크 있고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나눠서 우리가 매수라든지 매도 여기가 저점 저 위가 고점 정확히 안다면 거기서 왕창 사고 왕창 팔면 되는데 누구도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바닥권이라면 분할로 좀씩 들어가고 이 정도면은 조금 과열권이라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것이 지나고 나면은 가장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경기 민감주들 조금씩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요.
뭐 포스코 최근에 실적 발표했던 포스코라든지 실적 120% 증가한 1조 5천억 나왔죠. 현대제철도 3천억대 이상 흑자 전환이 되면서요. 여기 보면은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죠. 3천억 처음 나왔다 그러죠. 현대건설도 2천억으로서 21%. 물론 실적들이 상당히 좋아지만 주가가 그만큼 또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경계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 조금 분할로 우리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2차전지 관련 주요 종목에 대해서요,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LG화학인데요, 전일 장 마감한 이후에 1,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1조 4천억대로서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41%나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서 장 마감 시간의 거래에서도 한 2% 정도 상승을 했어요. 자, 오늘 삼성증권에서 보면은 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목표가를 11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리포트죠. 자, 1분기 뿐이 아니고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조 3천억대로서요.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상회할 전망이 돼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6.8%나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LG화학이 이제 시장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매기가 쏠렸을 때는 그렇죠? 다른 여타 2차전지 종목군들도 상승으로 이끄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 혼조로 마감됐죠. 삼성 SDI가 0.7%, 1, 4분기 실적 발표고요. 포스코 케미칼이 2.2%, 에코프로비엠이 2.3% 하락 마감했고요. 첨보가 0.9% 하락 마감했네요. 대주전자가 2.3% 하락했고 일진버트레지가 1.5%. 자, SKC 동박 만드는 회사가 4.8% 상승했어요. 자, 가장 먼저 역사적인 신고가를 또 한번 경신한 종목이 SKC 동박 관련주죠.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뒤따라서 일진머트리얼도 역사적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은 그 부근까지는 갔다가 최근 조정을 받는데 자, 조정한 이후에 먼저 올라가고 먼저 쉬었기 때문에 재상승은 동박 관련 종목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일진머트리얼즈는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약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수급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의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또 오늘 동박 엑스캐시에 치고 갔다. 그러면 일진머트리얼즈도 그동안 하락이 멈추고 좀 상승 반전이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첨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 쪽 관련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승으로 먼저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려드렸는데요. 자, 오늘도 장세 흐름이 있죠. 2차 전지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죠? 일단은 실적 발표에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 반응 LG화학 6.8% 나왔고 삼성 SDI 이렇고 그것도 수급적으로 계속적인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 2차 전지 반도체보다 빠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주가 하락 원인으로 봤던 공매도 쪽 만약에 이거 지금 주가가 특히 코스닥 쪽이 공매도로 인해서 개별 종목들이 약세라면은 우리가 시장의 전망치처럼 오히려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승으로 반전이 된다 그러면 아마 2차 전지 쪽이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2차 전지 관련 종목 특히 뭐 실적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다 뒷받침이 되는 거고 거기에 수급이 최근 조정을 받는데도 외국인 기관들이 팔지 않는 그런 종목군들 우리 한번 관심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삼성전기 그죠? 전일 실적이 3,300억대 나왔죠. 근데도 오히려 주가가 전일도 그렇고 오늘도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삼성 전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어제 삼성 SDI가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왔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근데 다 긍정적인 리포트죠. 오늘 키움증권에서도 그죠.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2,9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0% 정도 증가할 걸로 보죠. 또 이 키움증권뿐이 아니라 NH투자증권에서도 오늘 제목 보면 1분기 역대 실적 달성에서 매수, 한국투자증권 기판 효자로 거듭나는 중, SK증권 또 하나의 중심축, 교보증권, MLCC 선방 패키지 기판 호조, 또 하나금융투자 수익성 레벨업 확인, 그리고 DB금융투자 믿고 가는 실적이죠. 이뿐이 아니라 다른 여타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리포트가 다 나왔어요. 어제 우리가 삼성 SDI를 비교를 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긍정적으로 나왔다 했는데 오히려 어제 삼성 SDI가 하락 마감했다 오늘 반전했듯이 삼성전기도 그렇죠. 내일 조금 시장만 안정된다면요 아마 다른 여타 종목군들 비해서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상승으로 반전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삼성전기 조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전 세계 탄소 중립 움직임이 빨라지자 미국 시장에서 속속 대비한 친환경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니.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요. 이 블랙록, 그러니까 세계 아마 최대 자산 운용사일 거예요. 이 아이쉐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 추종하는 기초 지수인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인덱스 편입 종목수가 30개에서 82개로 확대가 됐는데 거기에 하나솔루션도 포함됐다. 물론 이제 국내 CS 인도, 유니슨, 현대에너지 솔루션 편입됐지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은 하나솔루션도 편입이 돼 있다는 얘기였죠. 근데 ETF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 수급적인 개선도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되고 또 이 태양광 쪽 지금 세계 태양광 모듈 만드는 시장에서요. 세계 글로벌 순위 10위 중에서 9개 회사가 중국 기업이라 그러죠. 국내 이 태양광 만드는 이 하나큐셀이 그죠? 지금 7위 정도 그죠? 7위 정도로 있는데 지금 중국 업체들은 미국에 진출이 그죠? 지금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진출하기 쉽지 않으면 하나솔루션 그 중에 이제 이 태양광 사업 부분 자회사인 하나큐셀이 수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수치로 나타나죠. 지난해 미국 주거용하고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이 하나큐셀이 점유율 1위를 동시에 달성을 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ETF로 자금도 몰리고 그러면 태양광 에너지 쪽 관심인데 오늘 0.3% 하락 마감했는데 뭐 삼성전기, 하나솔루션, 현대차 그렇죠? 그리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이러한 종목군들이 그렇죠? 조금 지금 원체 경기 민감주의 매기가 몰려서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차별화가 심화가 되면 될수록 그렇죠? 그게 달할수록 이제는 정점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반전되는 신호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는 거 만약에 난 철저하게 단기매 타고난 감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를 포함한 일반 투자가 한 95% 정도 일반 투자가 분들은 그죠? 항상 말씀드리냐 따라다니다 보면은 그죠? 한두 번, 뭐 10번에서 7, 8번 먹는데도 두세 번의 낭패 보는 데서 조금씩 먹은 거 손실이 확 커지죠. 그런 부분들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닥에서 새로 출발,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친 종목군 일주로 사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내는 그러한 방법이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나고 막 올라가는 거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때 먹고 까먹고 해서 일정한 시간 3개월, 6개월, 1년 지났을 때 오히려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조정을 받는 종목군들 계속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장주들 지금 경기 민감주는 뭐 못 맞춘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흐름이 원체 좋지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과연 지금 조정받는 성장주를 팔아서 경기 민감주로 가야 되는 거기는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조금 지금은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들서 지금은 조금 뭐 시장 흐름에 안 맞는 성장주니까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고 조만간에 또 장이 순환이 되면서 또 많이 갔던 경기 민감주들이 쉬고 또 성장주의 장세가 조만간에 도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힘들지만 지금은 성장주들 계속적으로 갖고 계시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은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상당히 좀 힘든 국면, 성장주를 갖고 계시면 좀 힘든 국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만요. 그래도 나는 이 종목을 믿고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